음악과 함께하는 스마트 소설, 작가 바이섬, 노래 연주 바이섬. 제목 세월. 나는 남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는커녕 부모의 얼굴과 이름도 모르고 신생아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져 원장 선생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자란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였다. 그 시절 고아원은 겉으로는 선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불쌍한 아이들을 보육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기관 단체로부터 보조금과 협조를 받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고아원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원생들은 원장의 밥벌이 수단에 불과한 곳이 많았고 원생들은 하루하루가 지겨운 생활이 지속되었다. 나는 고아원에서 나보다 1살 아래인 현재 부부로 살고 있는 여자아이와 서로 성격과 취미가 맞아 자주 어울려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등 원생들이 보기에도 시기할 정도여서 때로는 형과 누나, 동료들로부터 놀림과 왕따, 구타 등에 시달렸고 달리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아왔다. 어린 나이에 매일 보기 싫은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며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고 괴로웠다. 나만 이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자주 만나는 여자아이도 똑같이 구토와 놀림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 처지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원생 일부가 우리 둘이 사귀고 있다며 원장에게 고자질을 하여 나와 그 여자아이는 원장실로 불려갔다. 고아원 원장은 이런 조그만 것들이 벌써부터 연애질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갈기는 등 구타가 계속되어 나는 큰 소리로 우리가 무슨 연애질 했다고 이런 거예요? 라고 말대꾸하자 원장은 이런 배은망도 건놈, 부모가 버린 연놈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더니 어디서 반항이야? 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나와 그 여자아이를 수없이 구타하였다. 우리 둘은 고아원에서 자주 만나 어울렸지만 연애가 뭔지도 모른다. 서로 성격이 맞아 자주 어울렸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원작의 폭력은 너무도 억울하였다. 어린 나이에 힘이 부족하여 반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얼마나 맞았던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원장실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내 옆에 그 여자아이도 쓰러져 자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여자아이와 여기를 탈출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며칠 후 야밤을 이용하여 고아원을 탈출하였다. 그때 나는 국민학교 5학년이고 여자아이는 4학년이었다. 어린 나이에 고아원 원생들의 왕따와 괴롭힘, 원장의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였지만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과 빈집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내기를 반복하였고 밤에는 나머지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가 발각되어 여러 차례 두들겨 맞기를 밥 먹듯이 하고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20대 초반의 정식 요리사가 되었다.
우리 둘은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고, 중국집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중국집을 열었다. 중국집을 열고 1년 동안은 바듯하게 생활비나 벌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 큰 돈을 벌었다. 그런 사이 우리 부부 사이 아들과 딸 남매를 낳아 길렀다. 우리 부부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컸기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자식들 공부는 물론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아들은 박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 임원까지 승진하였고, 딸은 의사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아들과 딸 모두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착한 자식들이었다. 우리 부부는 무일푼으로 고아원에서 성장하였지만 중국 요리 기술도 있고 재력도 있고 아이들 공부도 성공하고 효도하는 등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업이 날로 발전하였다. 아들은 사업이 잘 되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처음에는 은행권 담보와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사채까지 끌어들였고, 나중에는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돈과 보증을 요구하기에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아둔 돈과 보증을 서주었다. 그러던 아들이 사업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경쟁 회사가 늘어나고 품질이 떨어져 납품이 좌절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 부도가 나버렸고,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소식이 끊겼다. 우리 부부는 보증으로 자식의 빚을 떠안아야 되다 보니 집과 중국집 가게도 모두 넘어가 버렸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딸과 사위가 병원비를 내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딸과 사위가 우리에게 재산 한 푼 안 주고 아들만 생각하더니 병원비는 왜 우리만 내냐고 하면서 병원비를 아들 가서 내라고 하며 이제는 오지도 않고 연락도 끊어버린 것이다. 다행히 아내는 의식이 회복되어 병원비는 벌어서 갚기로 각서를 쓰고 나왔으나 아내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게 걷는 환자이다. 우리 부부는 조그만 시골집 전세를 얻어 살았고, 나는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직할 수도 없고 영세민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받으시 목구멍에 불칠하고 살고 있다. 아내는 매일 일어나면 방문을 열고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가끔 큰 소리로 한 장아, 두 장아 라고 소리 지른다. 아내가 한 장아, 두 장아라고 부르는 소리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아들과 딸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대신 아들과 딸이 명절이나 어버이날 때 고정 금액으로 주는 돈이 아들은 20만 원, 딸은 10만 원을 고정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아들은 두 장아, 딸은 한 장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부모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고안 출신으로 나름대로 성공하여 부를 이뤘지만 자식의 사업 실패의 보증으로 한순간에 그만둔 재산을 날려버리고 영세민으로 전락해버려 몸과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고 아들과 딸은 연락조차 끊어버렸다. 이제 우리 부부 나이가 80줄에 들어섰다.
아내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거동이 불편하여도 살아서 내 곁에 있어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젊었을 때 윤기 나는 검은 머리보다는 지금 하얀 꽃이 핀 당신의 머리, 듬성듬성 검버섯 꽃이 핀 당신의 얼굴, 갈수록 늘어나는 잔주림으로 얼굴이 흉해도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이쁘고 사랑스럽다. 가진 것 없이 무일푼해서 자식의 성공과 돈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하고 아내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워주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 시킨 남편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비록 우리는 자식과 가진 돈을 모두 잃었지만 하나 건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리다.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느리게 가던 세월이 나이가 들어 보니 왜 그리 빨리 달려가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세월이 야속할 따름이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야속한 세월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리.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며 세월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웃으며 즐겁게 살아봅시다.